예, 제가 마스크는 좀 벗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임마일 대표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저희 임마일에서 2020년도 양성평등문화확산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당당하게 저희가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프로그램의 큰 제목은요. 유쾌, 상쾌, 풍쾌 수다방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유쾌, 상쾌 섹스 토크가 있고요. 여자들의 수다방, 남자들의 수다방, 그리고 실버들의 수다방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섹스 토크에서는 우리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어떤 성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깨보고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눠보자. 성에 대한 올바른 성인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데서 마련을 한 거고요. 남자 수다방, 여자 수다방은 요즘 어떠세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대화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답답하시죠? 그런 것을 좀 한번 풀어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 수다방은 이제 우리가 그 100세 시대를 앞두고 정말 길어지는 수명에 못 미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실버들의 향후 비전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회복도 좀 해보고 그런 시간들로 마련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 프로그램들은 전부 그 대면으로 하게 처음에 구성이 됐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저희는 전부 비대면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널리 이렇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게 많이 홍보되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것을 퍼날려 주셔야 되죠. 공유해 주셔야 되죠.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신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사단법인 임마일에서 상담사로 도와주시고 계신 천인자 선생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천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또 남성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원준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원인재입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실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런 상담을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도 있습니다. 네. ING죠. 네. 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 방송이 이 프로그램이 널리 홍보돼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 달아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구독과 좋아요. 네,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 널리 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데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이 목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의 실제로 가요. 아들과 딸의 그런 어떤 성장을 통해서 남성들의 권위는 여성들이 세워졌던 시간이 거죠. 이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 것 중에 제일 와닿는 게 저는 성우 어떠한 저기를 갖고 있을까 말하기 힘들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성에 대해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안 하면은 부인이 안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데 안 하면은 남편이 바람필까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게 너무 내가 무슨 도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때?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도구가 되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근데 말씀드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저도 막 듣는 거예요. 너 그래도 그게- 남편 바람나면 어떡하냐. 그것도 여성들의 이제 사회적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내가 여성인 내가 안 해도 괜찮다? 만약에 남편한테 물어봐가고 당신도 정말 이런 거 성관계 안 해도 괜찮은가? 라고 해서 나도 괜찮아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부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부부간의 그거는 성만이 아니라 성 이외에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지는가도 사실은 살펴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주제를 얘기할 때도 성은 오로지 하나만이 아니라 성의 시작은 이제 섹솔로지 쪽에서 보면은 남녀간의 성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육체 옷을 벗고 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주칠 때부터 사실은 점진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그 과정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육체적인 성관계가 있다 없다, 우리는 하고 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정말 관계, 사랑에 대한 감정 이런 게 얼마나 교류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정도가 비슷하게 되고 문제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뭔가 소통해서 나도 충분히 불만이 있는데 얘기를 하고 그냥 참는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왜곡이 되고 있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저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요. 저도 이제 육아에 지칠 적에는 진짜 정말 이제 뭐야 막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육아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났을 적에는 소원한 부부 관계가 우리 정상적인 부부 관계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한 40대 후반 막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남편도 여유가 생기면은 그 가정 경제에 대한 여유도 생기고 또 나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이거를 진짜 터놓고 얘기합시다. 정말 이거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뭐 부부싸움을 했던 뭐 했던 하든 간에 정말 그게 이제 너무 부끄러운 얘기로 숨겨서도 아니 되고 그렇다고 터놓고 얘기할 적에 이게 이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남편도 저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계기를 가지고 아까 마주보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시작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그 집집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맥주 한 잔을 가지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얘기해도 되나? 정말 이제 저희들만의 시그널 암호가 있었어요. 문에다 뭐 붙이고 그렇죠. 빨간 줄로 집에 오늘은 그렇지. 이게 뭐 집에 있는 인코를 뭐 이렇게 마주보게 맞아요. 한다든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돌려놓고 저 같은 가지고.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감정이 생긴 거나 그랬을 적에 애들 아빠 같은 경우는 애들 감기약 먹여 뭐 이런 거. 아마 애기들 좀잘 재워라 이게 애들 그런 거죠. 뭐 이런 거. 혹은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시그널 네네. 언어가를 만들어내고 그 언어가 생김으로 그러니까 그 언어를 한과 동시에 에로틱한 분위기가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날 성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해소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 뭐 다시 불꽃처럼 탈났다가 뭐 어느 날 다시 뭐 그것도 뭐 무미건조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부부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느낀다면 그냥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부부간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가 그 친밀도를 이렇게 말해준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밀감을 저는 이렇게 몸의 언어라고 표현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몸의 언어로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음에도 뭔가 부부간의 어떤 그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있다라면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부로서 이거를 유지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손 잡거나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그런 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같이 외출할 때 손을 잡는다든가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늦게 결혼해서 50인데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서 같이 있을 때 애들이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니까 그게 불안해서도 그게 그런 감정 자체가 이렇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애들이 밤에도 자다가 깨서 아직은 이제 저를 찾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텔을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로 그런 부부도 있대요. 그게 이제 막 애들이 있는 데서 하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모텔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둘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해보지는 않아요. 예, 왜냐 남편이 막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나도 한번 모텔을 잡아볼 건데 그 남편도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니까 저도 남편이 굳이 요구하지 않는데 나도 별로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안 하는 그냥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10년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미국 같이 이렇게 성적으로 기반되고 그런 나라도 타임지에서 이제 여성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꼭 인터코스가 아니어도 꼭 성교가 아니어도 뭐 비포 애프터에서 그 서로의 그 친밀한 그러니까 허그라든가 키싱이라든가 이제 손 잡는 것만 갖고도 정말 그거를 둘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러는 거 보면 뭐 꼭 섹스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해서 그런데 주변에서는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입적인 거예요. 제 남편이 바람 피면 어떡하냐고 그게 그런 것들인 거죠. 바람 피는 건 두 번째고 남녀 관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이 원하는데 한쪽이 싫다 그러면 이것도 불균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대화가 있어갖고 그 불균형을 균형 잡는 이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스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 뭐 이런 얘기했을 때는 전체적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이 한 부분이 성이 그 관계의 모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성에 대한 얘기도 좀 음지로 놓다 보면 왜곡되고 편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렇게 양지로 끌어내야 되고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느끼고 싶은데 이런 게 안 된다 도와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성교육은 뭐 나쁜 건 하지 마라만 했지 성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려라라고 하는 쪽을 가르쳐주거나 그쪽을 추구하는 교육은 사실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대에서 이렇게 자란 지금 뭐 실버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이제 완경기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나는 완경기가 됐으니까 위축이 되는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나는 힘이 있어갖고 하고 싶은데 이럴 때 부부 문제에 또 그런 불균형도 또 만들어지는 문제도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도 남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또 여자들 입장만 생각하는 게 양쪽을 다 서로 난 이런 게 원해 나는 어떠고 이런 게 교류가 되면서 소통이 되면은 해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는 이런 우리 뭐 전통적인 유교 문화랄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남녀 고정관념을 만들어 갖고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생활 문화 때문에도 그런 게 더 지금 방해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니 뭐 저는 그 부부간에 옛날에 저도 이제 가정법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 사건들 케이스 보면 남녀관계 특히 이제 성적인 문제는 다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소통이 되는 데서는 얼마나 갈등을 좀 더 완화시켜서 가느냐 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뭐 말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애정이 있을 때는 그 상대방의 욕구에 대한 그 충족에 대해서 자기가 좀 편치 않더라도 용납이 되는데 그 이제 애정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게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런데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중에 원래 뭐 배고픈 거 그다음에 이제 성욕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못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그 억압으로 뭐 사회규범적으로 다룰 수 없는 한계에 있는 그 욕망을 갖다가 배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합법적인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라면 그리고 이제 애정이 좀 있는 거라면 설령 자기가 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상대의 욕구에 대해서 그 생각해주는 그런 배려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다 완벽하게 만든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또 부부 생활에 이게 배려 지금 말씀하신 배려가 어떻게 보면 의무감, 책임감으로 그게 이제는 작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감수성이 그렇게 뭔가 내가 의무감, 책임감을 다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또 질문을 또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사회 속에서 남녀가 어떻게 보면 이끌림 당하고 살고
또 거기서 또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일단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시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하시고 해결을 하신 경험이 좀 있으신지. 거기 뭐 민주적으로 뭐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그 서로 간의 그 의사가 100% 매치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측은지심 뭐일 수도 있고 아니 뭐 동지일 수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 그 이제 그 좀 건전한 가정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자기적이보다 좀 그 배려 그 상대방의 욕구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은 그 가정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보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뭐 부부간에도 하여튼 강간이 좀 인정이 되는 좀 물론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분명히 부부간의 그 강제적인 그런 일방적인 성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건 우리가 죄로 범죄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그 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뭐 이제 좀 더 드러내놓고 뭐 저 하고 하는 거에도 저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그렇게 대놓고 드러낼 수도 있는 사정도 아닌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내가 보기엔 부부간에 우리가 이제 애정이 얼마나 또 이제 그 서로 애정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그런데 좀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거 이거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진짜 섹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세대 차이가 되게 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보다 10살 어린 학부형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 엄마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50대인데 30대나 40대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도 성적 욕구가 있대요. 있는데 남편이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설거지도 안 하고 집에 와서 그러면은 얄미워서라도 안 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너 원하는 거 안 들어줄 거야.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남자가 하는 거 봐가지고 성이 원력이 된 거야? 요즘 엄마들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을 들을 남자 같으면 뭘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는 방향을 근데 좀 요즘 잘못하신 것 젊은 같은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 성적으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어떤 남자를 뭐라 그러지 말을 듣게 하거나 길들이는 수단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건 남자의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그래서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약점을 딱 잡고서 저 어떻게 보면은 그 궁지에 있는 사람을 갖다 딱 잡고서는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요새 얘기하는 거 기억하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 아니 우리가 그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얄미운데 저는- 사실 성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 없는 네. 것도 사실이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저기 마초들의 집단에서 쓰는 용어로 그래서 나온 말이 보스라치거든요. 네? 보스라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그 용어가 그래서 생긴 그게 거거든요. 뭔데요? 처음 듣는. 바로 그게 보스라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여자가 그 자기의 성을 남자는 원하는 걸 거꾸로 그걸 갖고 도구화 시켜갖고 치사하게 하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거로 만들어진 게 보스라치라고 쓰거든요. 벼스라치를 여자의 성 그렇게 해갖고 그게 이제 그건데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남편이 원하는데 네가 다른 거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이래서 얄미워서 난 너하고 관계를 안 해 이런 생각을 가진 여자분도 사실은 성에 대해서 성은 성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거로 교환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치사하게 성매매 한 것처럼 권력화된 거룩화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서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 해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냐 남편들도 아니까 자기 하고 싶으면은 그날 일찍 와서 막 설거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그게 싫은 거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부인이 봐가지고 근데 그런 과정
가정들이 또 좋은 관계로 그 정도 가정이면 나는 건전한 가정이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잘못하면 그러더라고요. 울타리 남편이 알아서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막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그 집안에 울타리 부인의 안에.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약자인 남자들이 근데 요즘 나가고. 남자들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젊은 부부들 보면은 남편이 막 오늘 좀 하고 싶으면은 좀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당신 요즘 뭐 어때? 뭐 그런. 그거는 뭐 옛날의 전통 방식에서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해보고 싶어도 엄마들이 고추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예 부엌 쪽에는 못 오게 했던 일을 나이 먹은 분들은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기꺼이 자발적으로도 들어가고 이제 좀 의식이 있는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도와줘도 그래 너 잘하는 거다 이러지만 아직도 자기 아들이 들어가서 형 너가 뭐가 못나서 네가 그런 거라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어머니들도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를 잘 몰라서 그럴 테니까 지금 이게 권력이 이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넘어가가지고 부엌에 사역하고 새로운 모계사회 중심사회로 가는 게 틀림없어요. 이 세상이 나는 지금 제일 저기 한게 그 가만히 내가 맨날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여자의 난자와 치세포와 자궁만 있으면 이제 인류가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그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이 뭐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벌써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이 목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자가 그 남자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듯이 이제 거꾸로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자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저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도 있어요. 힘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걸 얻는 거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 청소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니고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가정 같으면 난 굉장히 건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서로 그거 가지고 자존심 세워가지고 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가지고 따로 오히려 노는 게 난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움직이는 그런 가정은 이게 가정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면 가정을 갖다가 아예 유지를 하지 말든지 뭐 서로에 대해 고통을 주려고 뭐 가정을 유지할 것도 아닌데 일단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아니 주도권에 여자들한테 다 간 지 오래됩니다. 지금 다 세상이 다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쳐져요? 아니, 불쌍한 게 아니라 현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분리하려고 여자들한테 분리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것보다는 현명한 사람이 맞추겠죠. 현명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아들이 있으세요? 아들이 있죠. 근데 아들이 있으면도 좀 그런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는 세상은 어떨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르니까. 그래서 요즘은 성교육도 아들 있는 엄마들이 성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더 조심해야 되고 아들이 예전에는 딸을 더 조심시켰잖아요. 그렇죠. 너희 몸 조심해라, 뭐 어떻게 해라, 밤에 돌아다니. 근데 요즘은 그 딸 있는 엄마들보다 아들 있는 엄마들이 더 조심을 많이 해요. 그렇죠. 왜냐면 학교에서도 사실 중학교 거기서도 가해자로 몰리면은 사실 걔네들이 대학 입시도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부를 잘해도 그런 경우가 실제로 외고나 과거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친구끼리였는데 사귀다가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폭력 가해자로 몰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아까 있거든요. 제가 얘기한 그 성인지 감수 문제도 지금 이제 나온 지 이제 한창 이제 뭐 하면서 이제 계속 사례가 쌓이겠지만 현재로서 그 커다란 추세를 보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남자들이 이제 사회생활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생활 하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걸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남자애들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또 하다못해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뭐 이러한 저기 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가르쳐야 된다고 보고 그게 좀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자리를 잡혀갈 텐데 우리가 사실은 그 우리보다 앞선 사회라는 서구 사회를 보면은 여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틀림없어요. 나는 뭐 글로 가는 방향은 글로 가는 것이 대세다라는 거는 뭐 틀림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만이 아니라 남녀가 이제 서로 평등한 관계를 가기 위해서 저는 아이한테도 저도 그러지만 저도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볼 때 남자들이 서서 보면은 튀니까 닦기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보고 우리
아들한테도 나는 너도 앉아서 이 벌써 이게 이렇게, 이런 이렇게. 스웨덴 식 예. 스웨덴만 가더라도 이렇게 남자들이 시켜요. 저도 앉으라고 남자들이- 그럴 때 우리 남편은 어. 말을 아직까지 안 듣더라고요. 앉아서 누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어. 그 대한민국 남자의 네, 마지막 이제 자존심일 수도 앞으로는 있어요. 앉아서 누라고 왜 서서 누냐고 화장실 지저분할 때 청소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참- 아니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세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우리 그 아들만 해도 그런 그 여자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여자 친화적인 사회에 대해서 그 많이 그 적응이 돼 있는데 저만 해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우리 아버님 때 그 누렸던 그런 저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된 권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권위가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거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사실은 저희들이 더 커요. 우리 그 젊은 애들은 오히려 요즘 애들은 적응 잘. 그거에 대해서 남녀가 평등하고 오히려 뭐 여자가 더 존중받고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에 대해서 더 우리보다 이해관계가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걸 누려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보면은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여자예요. 그리고 끝에서 남자애들은 다 밑에를 깔아줘요. 남녀공학이 중학교로. 그래서 아들 있는 부모들은 요즘 남녀공학 중학교를 안 보내고 싶어요. 왜냐면 가서 기가 죽으니까 남자들만 있는 중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 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 교실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여자애들이에요. 똑똑하고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게 나와요. 글씨도 잘 쓰고. 남자애들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손한테 맨날 혼나고 밖에서 벌서고. 그러니까 요즘 그 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항상 좀 약간 위축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남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대에 따른 네, 시대의 남자에게 문제죠. 유리한 시대냐 여자에게 그러니까. 유리한 시대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쨌든 누구에게 유리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균형이 뭔가 좀 너무 지나치게 깨져 있다라고 하는 시대일수록 그거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그것이 균형이 깨져 있는 거는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성차가 됐건 빈부가 됐건 뭐 운동 능력이나 뭐 이런 데서 장애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그 속에 우리가 흔히 요즘 쓰는 말로 인권이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게 있는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건강한 정상인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는 그들만이 이뻐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같이 존중받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건강한 사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그런 평등성을 추구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한 각자의 또 느끼는 욕구나 감정까지도 때로는 어느 선까지가 합법적으로 표현이 되고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가도 허용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성장하면서 배우지를 못하면 나는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면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오고 낙인 한번 찍히면 평생 회복 불능한 상태까지 빠지는 이런 경우들은 이게 구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나왔던 이게 의사소통에 관한 이런 교육도 어려서부터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것도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일반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강자와 약자가 있어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왜 해야 되는가를 그냥 교과서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라 입으로 그냥 구호로서가 아니라 이래서 약자를 배려해야 되고 뭐 지하철 타더라도 왜 남자들은 서야 되고 여자들은 앉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갖는 사람이 생길 때 그거는 이런 의미에서 겉으로는 임산부처럼 안 보여도 임신을 한 여자들의 그런 피곤함을 느낀다든가 힘들어하는 것이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 굉장하다 이런 것도 이해를 시킬 때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임산부 수업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그 원리를 그 깊은 이해를 해주면서 우리가 남자 학생들도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할 때 결혼을 해서도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한 얘기만 할 때 성 하나만 갖고만 얘기해 갖고는 해답이 안 나오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도 우리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돈만 많이 벌었다고 부자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모습도
됐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졸부가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 성에 있어서도 단순한 육체적인 것만만 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교감을 할까, 나눌까, 서로 배려를 할까 이런 게 같이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아직도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정말 안 되는 부부들이 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 정의 이런 이해도가 굉장히 없어서 궁금했어요. 오늘 우리 조 변호사님이 강의를 해주신 걸 듣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 이렇게 모두 모여서 자기 안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하고 나니까 이런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하게 그런 얘기도 하는 이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솔직하게 이런 거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각자의 편견도 좀 깨가고 상대를 진정으로 배려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아주 깊은 얘기까지는 다 끌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미진하고 아쉬운 감은 있네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나와 내 가정 또 뭐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성적 판타지에 관한 이야기까지는 못할지언정 또 조금 더 솔직하고 자기가 어떨 때 행복한지에 대한 먼저 이제 자기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먼저 성찰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하면 조금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맨정신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던 사람이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원래 술 한잔 먹으면서 남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 정도 생각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우리도 이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살아남아야죠. 뭐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인지 감수성 말도 어렵고 저는 그렇게 그런 것들의 공정한 삶 그런 것도 관심이 없고 저도 좀 꼰대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약간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와닿는 게 저는 성은 섹스는 행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세대나 누구나 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고 우리가 섹스를 추구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20대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우리랑 다른 식으로 추구하더라도 걔네들도 원하는 것은 사실 행복이고 우리도 섹스에서 추구하는 거는 행복이고 행복의 관점에서 섹스를 본다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데 그게 섹스는 섹스 하나만 갖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건 분명한 거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어떤 삶에서 정말 필요한 얘기고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참 6회, 3회 섹스 토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대에 대한 그런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성,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성을 또 만들어가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또 부부가 되기까지 어떤 그런 교육들 그런 것들을 우리 또 어른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그런 어떤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